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초원에서 외딴 게르에 촛불 하나 켜놓고 둘러앉았다면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유목민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고달픔을 잊게 해주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5번째, 오늘의 이야기는 유목민의 술입니다. 말젓을 발효시켜 만든 아이락은 몽골의 전통술입니다. 말의 젖의 유당이 가장 높다 하는데 아이락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장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아이락은 새끼를 잃은 어미말이 젖 몸살로 밤마다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말젓을 짜주었다가 그것이 발효된 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풍설이 전해옵니다. 아이락은 시큼텁텁한 맛이 흡사 막걸리와 비슷합니다. 알코올이 3도쯤으로 약하나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는 수가 있답니다. 대체로 아이락은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여행 중에 시도 때도 없이 차를 세우며 아무리 달려가도 몸숨길 데가 없는 벌판에서 바지를 끌어내려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일부러 장을 청소한다며 아이락을 작정하고 마시는 여행자들도 있습니다. 간혹 아이락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으니 본격적으로 마시기 전에 혀끝으로 맛을 보고 이상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락을 마신 여행자가 갑자기 입술이 부르트고 기도가 부어서 호흡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후에도 같은 증세를 일으킨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쯤 지나 붓기가 가라앉고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다량으로 마실 경우 미리 알러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락은 유목민에게 음료에 가깝습니다. 지역에 따라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말의 종류보다는 말이 먹는 풀의 종류에 따라 마유주의 질이 결정됩니다. 동북쪽의 볼강 아이막의 아이락이 가장 질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락은 초원의 풀들이 빚어낸 초원의 술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젖을 짜는 말의 초유는 독성이 있다 해서 아이락에 쓰지 않습니다. 아이락은 말젓을 큰 통에 담아두고 수시로 막대로 저어주어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문가에 아이락이 담긴 통을 매달아두고 드나들 때마다 저어줍니다. 고향을 그리는 몽골의 시에 보면 아이락 젓는 소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네 식으로 하자면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몰쯤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락을 입술에 발라주어 초원의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또한 유목민들 마을에서는 아이락을 처음 만드는 시기에 말들의 번창을 기원하는 아이락 축제를 엽니다. 아이락 축제에 고기 음식이 빠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이 늘어나기를 기원하는 축제에 말고기를 쓸 수는 없겠지요. 양고기를 씁니다. 공연히 말 때문에 곁에서 어정거리던 양이 벼락을 맞는 격이지요.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죽는다는 우리말과 같은 처지라 하겠습니다. 아이락을 맛보려면 게르 앞에 메어놓은 말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긴 줄에 매인 어미말은 서 있고 망아지는 앉아있는 게르가 아이락을 담그는 집입니다. 새끼를 곁에 둔 어미말이 젖을 내지만 짧은 줄에 매인 망아지는 빨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가서 어미말이 내어놓는 젖을 짜오는 것입니다. 아이락 말고도 몽골에는 전통 소주가 있습니다. 마실 때는 별로 독하지 않은데 자칫 취하면 일어나기 어렵다니 우리의 안진뱅이 쓸 쯤 됩니다. 아이락을 뜨거운 통에 담고 끓여서 모인 증기를 찬물로 식혀서 얻는 술이 몽골식 소주인 아르히입니다. 몽골의 소주는 멀리 아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랍의 명의 아비센나가 만든 소주를 아라그라 하는데 이것이 실크로드를 따라 몽골에 전해져서 아르히라는 증류주가 되고 이것이 한반도에 들어와 아락주라는 소주가 되었습니다. 12세기 말경 일본을 정벌하러 온 몽골 군사들이 안동에 머무르면서 전해진 것이 안동소주입니다. 지금도 영호남 지방에서는 소주를 고을 때 나는 냄새를 아락이라 한답니다. 몽골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술은 보드카입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보급된 몽골의 보드카는 39도 정도이며 밀로 주조됩니다. 러시아 보드카보다 몽골 보드카가 우수한 것은 미레질이 좋기 때문이라 합니다. 보드카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급증하여 몽골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금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술을 팔지 않는 날이 정해져 있어 술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울란바타르에서 충분한 술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춥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먹는 탓인지 몽골 사람들의 음주량은 상당합니다. 가급적 현지의 몽골 사람들과는 술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인이 술을 좋아하는 사실은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는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술을 지나치게 마셔 건강을 해쳤습니다. 신하들이 술 마시는 횟수를 반으로 줄이라고 하자 술잔을 2배로 크게 만들게 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결국 1241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보드카는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기도 합니다. 아마르바야스 갈란트 사원 부근에서 묵던 밤입니다. 묵어갈 게르의 침대가 부족해 급히 사러 나갔다는 유목민 아저씨가 오지 않아 마당의 평상에 앉아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바람은 시원하고 몸에 들어간 보드카는 하루의 여정을 감미롭게 달래주었습니다. 모든 게 몽골의 그 서늘한 바람 탓이었지요. 초원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을 온몸에 느끼고 싶어 유목민처럼 우통을 벗고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안주로 쇠고기 육포를 꺼내놓았습니다. 지나온 여행지를 복귀하며 취흥에 흥거지 젖었습니다. 무색무취의 솔직한 보드카는 곧바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육포를 씹으며 포장지 안에 담긴 작은 비닐봉지를 뜯었습니다. 친절한 한국 육포 장사는 행여 싱거울까봐 소금까지 챙겨 넣어주었습니다. 몽골의 아름다운 밤을 이야기하며 나는 자연스럽게 비닐봉지에 담긴 소금을 육포에 찍어 먹었습니다. 까만 후춧가루까지 섞인 소금은 의외로 싱거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찍어 먹었습니다. 바람에 날려왔는지 모래가 씹혔습니다. 그리운 몽골의 바람이 주는 선물로 여기고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보드카를 마시고 다시 육포를 후추 섞인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고양이처럼 조용히 앉아있던 여성 여행자가 장학 퀴즈에 나온 학생처럼 손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부터 제습제를 찍어 먹나요? 아, 내가 먹었던 것은 소금이 아니라 육포 포장지 안에 넣어둔 실리카겔이라는 제습제였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습제 먹으면 안 되나요? 질문한 여자가 봉지에 쓴 영어 문구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Do not eat.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습제를 먹었는데요. 의사는 한참 동안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왜 먹었습니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미 먹었잖아요. 괜찮을까요? 지금 괜찮습니까? 보드카는 칭기스라는 상표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프리미엄, 골드, 플래티엄 등의 다양한 등급의 제품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표의 보드카가 한 해가 다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유목민들은 가격이 싼 보드카를 즐겨 마십니다. 양호실에서 발라주던 소독약 냄새가 다소 풍기기는 해도 진정한 유목민의 심경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보드카 술통에 적혀있는 Heart of Mongolia, 그런 경지를 만나보겠다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호에 누워있는 빈 보드카병을 볼 때마다 그것이 쓰다듬어 주었을 누군가의 가슴이 생각납니다. 나는 강렬한 보드카 매니아입니다. 무엇보다 술맛이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맛도 깔끔할 뿐더러 숙취도 덜합니다. 보드카는 밤새도록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쓰러져 잠들게 합니다. 엉기히드 폐사지 부근에서 새벽까지 마신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엉기강의 벽을 감던 별들이 부스스 하늘로 오르고 초원은 희끄물에 밝아왔습니다. 빈 보드카 병을 베고 모래밭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보드카는 무엇보다 기름기가 많고 누린내가 나는 양고기를 먹을 때 빠져서는 안 될 술입니다. 별이 빛나는 사막의 밤에 게르에 앉아서 길벗들과 나누는 보드카의 추억은 강렬하고 감미롭기만 합니다. 유목민을 만나면 술을 나누게 됩니다. 두 손으로 잔을 받아 마시는 예의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무명지로 술을 찍어 하늘과 땅,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향해 튕겨내는 의식이 색다릅니다. 우리의 고수레와 비슷한 풍습인데 그 내역은 조금 다릅니다. 몽골 오랑하이족의 풍속에서 생겨났다는 이 음주법은 술에 탔을지도 모를 독을 검증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무명지를 담가 이상 여부를 알아보고 주인이 먼저 마셔본 뒤에 손님에게 권하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니 좀 살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음주 풍습은 남의 집을 방문하여서 주인이 권하는 술을 사양치 않는 습속과도 관련됩니다. 손님은 주인이 권하는 술을 취하도록 마셔서 상대를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합니다. 중국인들이 주먹을 감싸지는 폭언에 의해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증명이며 서양인들이 나눈 악수도 손으로 때리지 않겠다는 인사의 표시라 하였으니 광막한 초원에서 외따로 사는 유목민들이 술을 통하여 낯선 사람을 시험해보는 관습도 비난할 바가 아닙니다. 몽골 사람들의 음주 문화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릉 부근의 캠프장에서 밤늦게 때를 지어 부른 노래소리에 한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온 모양이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몽골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음주 가무의 풍습도 몽골 반전만큼이나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몽골 여행에서 술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적과 단절의 공간은 가장 완벽한 주점이 됩니다. 몽골의 밤은 깊습니다. 방구의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차고 광활한 초원에 점 하나처럼 찍혀있는 게르안의 촛불은 아늑하고 호젓합니다. 빙 둘러앉으면 그 중심에 술병 하나쯤 놓이게 마련입니다. 둘러앉은 여행자들이 한 점을 응시하며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밖에서는 모래바람이 울부짖고 밤이 바다처럼 깊어갈수록 게르안은 방주처럼 아늑해집니다. 술잔을 나누며 지나온 길들을 되새기노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슴에 차곡차곡 접어두었던 수첩들을 펼쳐놓게 마련입니다. 쉬기에 못 이겨 게르 밖으로 나서면 끝모르게 깊은 어둠이 사방을 둘러싸고 세상의 중심에서 덩그러니 선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래바람만이 원기처럼 울부짖습니다. 뭐라 악을 써도 그 소리는 이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모래알들이 안경에 부딪혀 생채기를 낼 정도로 거센 모래바람은 모든 소리를 날려보냅니다. 바로 곁에 선 사람에게 있는 힘을 다해 악을 써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기한 체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앗아가는 모래바람과 깊은 어둠에 기대어 여행자들은 자신의 가슴 속에 꽁꽁 쟁여두었던 말들을 토해내게 됩니다. 바람은 세상에 어떤 비밀스럽고 부끄럽고 저주스러우며 참혹한 소리들이라도 한두 막도 남김없이 빨아들여 어디론가 날려보냅니다.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가슴 속에 쟁여둔 말들을 통렬히 외쳐볼 수 있었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마음껏 비틀거려보고 가슴을 쥐어뜯어가며 울어보고 큰 소리로 악을 쓰고 취해볼 수 있었습니까? 대개 그러한 절규의 끝은 울음입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고비의 밤은 모든 걸 허용하며 그 광포한 바람으로 모든 걸 너그러이 받아들입니다. 소리도 소멸하고 형상도 사라진 황야에서 누구도 들을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나를 만나게 됩니다. 고비의 벌판에서 모래바람이 부는 밤이면 술잔을 잠시 내려놓고 게르 밖으로 나가보기 바랍니다. 걷는다는 생각마저 느껴지지 않는 깊은 밤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가슴 속에 꿍쳐두었던 말들을 하염없이 날려보내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